혹시 아직 돈을 출금하지 않은 투자자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출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도망갈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후그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두 개의 영상을 통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FX 마진 거래를 하는 방법과 현재 1심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내려진 FX 렌트 업체에서의 수익 구조, 그들이 일반 개미들로부터 떼어가는 비용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업체들의 실체와 도대체 왜 광고를 하는지, FX 렌트 거래가 불법 판결이 난 이후에도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FX 마진 거래가 불법이라면 지금 영업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법 판결이 난 지금 이 상황에도 대다수의 FX 렌트 업체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며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판결이 난 업체와 자신의 업체는 다르고 합법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강조하는 합법 업체, 과연 어떤 업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X 마진 거래는 환율의 변동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수단이나 높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있어 그 증거금을 낮추어 일반인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도박 사이트입니다. 대부분 업체명은 FX 땡땡과 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FX 땡땡이라는 업체명 뒤에 꼭 붙는 것이 있죠. 바로 땡땡점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면 강남점, 역삼점, 송파점과 같이 실제 그 지역에 지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름도 있고, 골드점, 플래티넘점, 성공점과 같이 상징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들 지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특정 업체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조사를 시작하며 저는 이들 업체가 과연 정상적인 업체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색을 한 후 상단에 뜨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하나씩 눌러보았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주소였습니다. 강남점이 강남에 없고 강서점이 강서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옆에 쓰여진 본사의 주소를 입력해보니 위와 같은 빌라의 2층 방 한 칸이 나왔습니다. 개미들 돈을 쓸어담고 있으니 비트코인 거래소 본사처럼 빌딩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초라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본사가 저러하니 각각의 지점들은 어떨까요? 주소가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되어 있는 곳도 여럿 있었지만 다수의 주소는 위와 같이 혹시 자신의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거 아니야?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주소를 가진 업체가 상당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주거지가 맞았고 그중 한 곳은 카페였는데 사장님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마틴점을 함께 운영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보러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라 광고하던 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 한 명의 사업자가 자신의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놓고 수도 없이 많은 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확인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 땡구라는 사업자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제주도의 한 빌라 가정집에서 건국점, 에이스점, 백화점, 의정부점, 고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검색으로 찾아낸 지점이 5개이니 이보다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지점을 한 집에서 운영을 한다니 엄청나죠? 또한 거의 모든 업체는 통신 판매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들은 사업자 번호가 있으니 정식 합법 업체라고 광고를 하고 현재 불법으로 판결난 업체와는 다른 업체라 주장을 합니다만, 통신 판매 사업자 등록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합니다. 이 사업자의 용도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 특히 스토어팜이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판매할 때 신청하는 사업자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금융거래를 중개할 정도면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통신 판매업이라니 말이 안 되죠? 사업자 신고도 그렇고 사업장 주소도 그렇고 무언가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사업자를 내고
광고를 해서 신규 투자자를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죠. 물론 여러분의 돈을 벌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장 잔고를 두둑히 채우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앞선 FX 렌트거래 1편에서 알아보았듯이 FX 렌트거래를 통한 투자는 불법 사설 토토 업체에서 진행하는 반반 확률의 사다리 게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투자의 예측에 성공하였을 시 투자금의 1.88배를 얻게 되고 미적중 시 투자금을 모두 날립니다. 이를 한 번 투자 시에 기대 수익으로 계산을 해보면 0.94입니다. 즉 여러분이 만원을 투자하면 9,400원이 수중에 남게 되는 것이죠.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금융중개업체로서 자신들이 매수했던 계약을 잘게 쪼개 나눠준 것이라면 약 5.7%의 투자금은 온전히 업체 것이 됩니다. 물론 서버 관리비나 시설 유지비와 같은 비용이 들겠지만 5.7%라는 수익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 돈을 모두 본사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본사가 가져가지만 다른 일부는 각각의 지점에서 그 이후 남은 돈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수익 인증을 하는 유튜버와 같은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FX 거래를 조장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은 자신의 추천인 코드로 신규 가입한 투자자들의 돈의 일부를 자신이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열심히 영상도 만들고 홍보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FX 렌트 거래를 운영하지 않아 정확한 수익 구조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정보를 통해 찾아본 업체의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본사를 가장 꼭대기에 두고 그 아래에 앞서 이야기한 각각의 지점들이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FX 땡땡이라는 이름을 걸고 네이버 메인과 같은 대형 사이트에서 홍보를 진행하며 실제 투자를 진행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본사가 직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지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한 땡땡점과 같은 지점들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지점을 본사가 모집하는 방법도 신기했습니다. 약 2천에서 3천만 원의 돈을 내면 앞서 말한 지점을 내주는데요. 마치 프랜차이즈 확장하듯이 땡땡점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주며 새로운 지점장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내고 지점장 타이틀을 얻게 된 사장님들은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지점들과 경쟁을 하며 신규 투자자들을 모으는 구조인데요. 자신이 돈을 내고 만든 지점에서 누군가 돈을 입금하거나 잃게 되면 그 돈은 자신의 지점이 가져가는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무차별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광고글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두 개의 광고글은 나름 FX 투자 강의라고 써있는 영상의 하단부에서 긁어왔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지점의 이름을 가려서 안 보이지만 자신이 속한 지점으로 가입이 가능한 링크를 언제나 남겨놓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유도합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댓글이 막혀있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주소를 남겨놓는 거죠. 댓글을 막는 이유는 채널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할 수도 있으나 귀찮으니 그냥 막아놓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알려주는 댓글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달리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링크로 연락을 하면 FX 마진거래의 장점과 주식시장의 종말론을 펼치며 자신의 지점으로 가입을 유도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홍보글을 보면 지점 문의를 받는다 쓰여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식의 홍보 방식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바로 다단계죠. 다단계의 수익 구조도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익을 떼어가는데 FX 렌트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 위에 본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지점이 있고 그 아래에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유튜버들의 채널명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FX 땡땡 모모점부터 돈 버는 땡땡남, 차트 땡땡 여자, 부업하는 땡땡. 다들 지나가다 한 번쯤은 본 채널이실 텐데요. 이들 채널은 처음 만들 때부터 대놓고 FX 렌트 거래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채널들이지만 이 채널들로 부족했는지 네임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나름 구독자가 있는 투자 유튜버들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구독하고 있던 몇 개의 채널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FX 마진 거래를 광고하더라고요. 영상의 내용은 언제나 진부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FX 마진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영상을 만들고 후반부에 살짝 FX 마진 거래를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돈을 벌어볼 사람들은 연락을 달라. 내가 가진 정보들이 있는데 메일 주소를 남겨주면 무료로 배포하겠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저번 영상에서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업성은 좋은데 수수료가 너무하다. FX 렌트 거래 사업성 엄청나죠? 왜 사업성이 엄청날까요? 바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돈을 벌기 쉬울 겁니다. 중간에서 수수료로 조금만 떼먹더라도 알아서 이뤄주는데 말이죠. 모두가 도박장을 차릴 수는 있지만 차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이죠.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이전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는 배짜라 영업. 과연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나 있을까요? 이전까지 입출금이 원활하고 조작이 없던 업체들도 아마 지금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 땡기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운영하던 사업장이 불법으로 1심 판결이 났으니 현실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합법 판결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투명하게 운영을 하였더라도 수익구조상 누군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줘야만 하는데 이번 판결 이후로 고객은 줄고만 있습니다. 또 어차피 불법이라면 이미 범법자이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 하나 추가되는 게 무서울까요? 혹시 아직 돈을 출금하지 않은 투자자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출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도망갈지 모릅니다. 이미 늦었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구가 없는 그날까지 후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